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부터 EBS 수능 특강 영어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어떤 강의냐면 특징이 영포자도 들을 수 있는 강의로 국내 최초로 기획을 했습니다. 제목은 뭐예요? 내신을 아주 꼼꼼하게 분석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영포자도 강의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1등급 학생도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내신은 아주 꼼꼼하게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전 등급 학생들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강의로 국내 최초로 기획을 했다는 것을 유념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EBS 수능 특강 영어 공부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선생님이 모르는 단어를 정리하면서 강의를 들으시오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강의 화면에는 문맥상의 단어들을 철저하게 다 분석을 해놨어요.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메인 아이디어를 찾는 겁니다. 메인 아이디어를. 이 메인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는 표현을 선생님은 요지 코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요지 코드를 찾는 훈련을 꾸준하게 하셔야지만이 수능 실전에 가서 바로 문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뭐 거의 만점을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지 코드를 찾는 훈련을 하거라.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글의 전개 방식을 이해를 하라는 얘기예요. 글의 전개 방식은 바로 논리 코드라는 말로 선생님이 표현을 하는데 문장과 문장 사이 연결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어법, 중요어법을 파악을 하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글의 흐름이 암기가 될 정도로 반복을 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내신에서 1등급을 획득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사항을 유념을 하면서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지 코드란 무엇이냐? 요지 코드는 바로 메인 아이디어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필자의 생각, 주장, 판단이 내포된 표현이나 문장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장은 요지 코드다. 요지 코드다 그러면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별표를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요지를 나타내는 표현이구나 라는 것을 습득을 하면서 학습을 들으셔야 됩니다.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논리 코드란 글의 전개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글의 전개 방식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대등관계와 대조관계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이 대등관계는 바로 순접관계를 의미하는 말이고 대조는 역접관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글의 전개 방식을 암시하는 표현을 다 논리 코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논리 코드의 종류에는 연결어와 지시어가 있다. 연결어와 지시어 등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논리 코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논리 코드를 활용을 하면 요지를 바로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 특강 4-1 요지 주장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 강의를 듣기 전에는요 반드시 문제를 풀어 오셔야 됩니다. 문제를 푸시고 한 2번 정도 글을 읽으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더욱더 효율적인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독해 전개 방식을 보면은요, 여기에 what appears to be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뭐뭐인 것처럼 보이는 것,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표현에는 필자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하나의 요지 코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시 1이 나와 있고, 여기 예시 2가 나와 있죠. 비교적 쉬운 글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이제 철저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People everywhere,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스페셜한 cultural right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죠. 이 special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특별하다는 얘기고, cultural right, 이 right이라는 단어는 바로 의식이나 의례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right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이지만 이 세리머니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뭐를 갖고 있다? 특별한 문화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글의 소재는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의식이 되겠지, 의식. right. 이것이 바로 글의 소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문장을 읽고요. 뒤에 전개될 내용을 한번 예측을 하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하셔야지만이 독해력이 향상이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뒤에 전개될 내용을 한번 예측을 해보시면 당연히 뭐에 대해서 나오겠어요? 이 right에 관련된
내용이 쭉 설명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right의 종류 및 역할 뭐 이런 것들이 한번 전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그것은 이때 it은 뭐를 받는 말이겠어요? 당연히 앞문장 전체를 받는 말이 되겠죠. 앞문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었죠? 앞문장의 내용은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죠. 바로 그것은 여기에는 이 just as라는 just as 부분이 나오고 있죠. 이 just as라는 표현은 마찬가지로라는 얘기고요. as는 뭐뭐처럼이라는 표현이에요. just as A, as B 그러면 B처럼 A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입니다. B처럼 A도 마찬가지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사실이다라는 얘기예요. 무엇이? 그것이 역시 앞문장 전체를 맞는 말이죠. 주변 문화에서 surrounding culture라고 그랬죠. 주변 문화에서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직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workplace라는 표현은 직장, 작업장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이 surrounding이라는 단어는 바로 주변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첫 문장에 대해서 뭐요?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 모든 직업은 profession이라는 건 직업을 의미하는 말이죠. 모든 직업은 여기 observe라는 동사가 나와 있는데 이 observe라는 단어는 핵심 다이어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동사인데 여기서 바로 이 observe라는 단어를 번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번역을 하면 되느냐? 모든 직업은 그들만의 distinctive하다라는 얘기는 앞문장의 special과 똑같은 말이에요. 독특한, 특별한 의미로 쓰이는 표현인데 이 way라는 표현이 뭡니까? 하나의 어떤 방식을 의미하는 말이죠. 모든 직업은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을 뭐한다? 행한다 정도로 번역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때 way라는 표현은요. 바로 right을 패러프레이징 해놓은 단어가 되는 겁니다. 의식, 의례를 의미하는 말이죠. 모든 직업은 그들만의 특별한 의식을 뭐한다? 거행한다, 행한다라고 번역을 하시면 되는데 이 observe라는 단어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고 가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이 observe라는 단어가 어원이 바로 keep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keep.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keep이라는 게 뭡니까? 지키다라는 얘기, 지키다. keep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이 observe라는 단어는 지켜서서 앞에 있는 것을 뭐한다? 관찰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지켜서서 앞에 있는 것을 뭐한다? 관찰하다로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단어가 관찰하다의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말하다, 주장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가 관찰한 것을 상대방한테 말하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찰하다, 말하다가 되겠죠? 말하는 단어는 또 뭐가 돼요? 주장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observe라는 단어 뒤에 목적어 자리에 만약에 덜로 법이 나왔다. 그럼 법을 지킨다라는 얘기예요. 법을 지키다 또는 법을 따르다 또는 법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또 뭐라고 그래요? 준수하다라고 그랬죠. 준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목적어 자리에 어떤 기념일이 나왔다. 그럼 기념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 기념을 한다, 축하를 한다, 또는 기념일을 행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직업은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 독특한 의식을 거행을 한다, 행한다 정도로 번역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동사의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때는요, 이 동사의 의미는 바로 앞에 나온 주어인 A와 뒤에 나온 목적어인 B가 바로 이 동사의 의미를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를 먼저 번역하지 마시고 동사를 마지막에 번역을 하시게 되면 이 observe라는 단어의 문맥상 의미가 저절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모든 직업은 그들만의 독특한 의식을 행한다. 저절로 번역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표현을 보시면은요, 이 네 번째 표현이 뭐다? 바로 유지코드 메인 아이디어가 된다라고 그랬죠. 메인 아이디어.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번역을 할 때는요, 동사를 빨리 찾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동사를. 여기서는
this가 바로 동사가 되겠죠. 그럼 앞에 나온 전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의 주어가 되는 겁니다. 주어. 이런 거를 하나의 우리가 의미 그룹이라고 하는데, 의미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주어를 한번 번역을 해보시면, what appears to, 뭐뭐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뭐뭐인 것처럼 보이는 거. 바로 superficial이라는 단어는 피상적인,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인데,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액션. 이 액션이라는 단어는 바로 여기서는 어떤 행위인데, 바로 행위가 바로 여기서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의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행위, 그러한 의식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outsider, 외부인에게는 피상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행위가 이런 얘기예요. 그런 행위가 insider, 내부인들을 knit together 해준다라고 그랬죠. 이 knit together이라는 것은 바로 결속을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결속을 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결속을 시켜주며 그리고 put them, 내부인들 이때 them이라는 말은 inside를 받는 말입니다. 그럼 내부인들을 어떤 상태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태로 만들었냐면 appropriate이라는 표현은 적당한의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적당한, 적합한 frame of mind. 이 frame이라는 건 틀을 의미하는 말인데, 그럼 마음의 틀이 되겠죠. 이 마음의 틀을 우리는 마음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마음 자세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 또는 우리의 태도를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부인들을 적합한 태도를 갖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태도입니까? 어떤 마음 자세냐면 바로 이러이러한 마음 자세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일을 성공적으로 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게 만들어주는 게 무엇이다? 바로 action, right, 의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의식의 역할이 나온 것이죠. 의식의 역할이 나온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외부인들에게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그런 의식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한다? 바로 내부인들을 결속을 시켜주며 그들의 일을 성공적으로 하게 할 수 있는 적합한 태도를 갖게 만들어준다라고 그랬죠. 이 글에 뭐가 됩니까? 메인 아이디어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도입 부분이고요. 그래 부연 설명을 한 다음에 뭐요? 메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는 그런 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다시 한번 정리할 게 뭐다? 이 right이라는 단어가 way라는 단어로 또는 action이라는 단어로 패러프레이징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요, physicians, 내과 의사라는 말이 나와 있죠, 갑자기. 그럼 이때 내과 의사라는 것은 갑자기 내과 의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앞문장에 대한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의 예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시. 또 예시는 구체적인 진술을 의미하는 말이죠. 앞에 있는 문장은 무슨 진술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일반적인 진술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메인 아이디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과 의사들은 그럼 어떤 의식을 행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내과 의사들은 스크럽을 한답니다. 스크럽을. 몇 분 동안? 7 minutes. 7분 동안 스크럽을 한다는 얘기는 손을 이렇게 문질러서 씻는다는 얘기예요. 뭐 하기 전에? surgical procedure. procedure이라는 단어는, procedure이라는 것은 바로 수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surgical procedure 그러면 외과 수술이 되겠죠. 수술을 의미하는 단어가 일반적인 단어가 뭐가 있어요? operation이라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내과 의사들은 외과 수술을 하기 전에 7분 동안 뭐를 한다? 손을 씻는 그런 의식을 행한다는 얘기예요. 여섯 번째 문장을 보시면, 이제 그거에 대한, 손을 씻는 그 역할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요 while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while. while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 while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반면에 이런 얘기입니다. 주어가 동사하는 반면에, 주어가 동사한다 할지라도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문법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양보절이라고 그러죠. 이 양보절이 나오면 주절이 뭐가 된다? 요지코드가 되는 겁니다.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다? 요 뒤에 나온 주어 동사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알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여기는 뭐예요? 우리가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뭐 표현이 쉬우면 그냥 해석을 바로 넘어가도 되지만 만약에 여기가 해석이 잘 안 됐다. 그래도 뭐예요? 무시를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뒤에 나온 주어 동사, 이 주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necessary,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뭐가? 프로롱드 스크럽이니까 프로롱드라는 것은 연장된 이런 얘기입니다. 연장된 스크럽이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7분 동안 손을 씻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런 필요성이 open to question,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는 불확실하다는 얘기죠.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의심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왜? 그 이유가 뭡니까? advent했기 때문이죠. 이 advent라는 표현은 뭐예요? 등장, 출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모든 germicide, 이 germicide라는 것은 살균제입니다. 살균제. 현대에는 이런 살균제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살균제를 발명을 했기 때문에 살균제가 발명이 됐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손을 7분 동안이나 씻을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죠. 없기는 하지만 그것의 traditional role, 전통적인 역할입니다. 전통적인 역할이죠. 여러분, 전치사 in 다음에 ing가 나오면 뭐뭐 할 때에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prepare이라는 단어 뒤에 A가 나오고 for 다음에 뭐가 나와요? B가 나와 있죠. prepare A for B는 A에게 B를 준비시켜주다.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A에게 B를 준비시켜주다라고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surgical team, 그 수술을 하는 사람에게 뭐를 준비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narrative procedure, narrative라는 얘기는 매우 어려운, 까다롭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까다로운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데 있어서 그것의 전통적인 역할은 뭐다? undeniable 하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deny라는 단어의 의미는 부인하다라는 얘기예요. undeniable 그럼 뭐예요? 부인할 수 없다, 부정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확실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의 전통적인 역할은 확실한 것입니다. 확실하다라는 얘기죠. 그런 의식이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open to question이라는 표현과 undeniable은 어떤 표현이 되겠어요? 반대 표현이 되겠죠. 이건 의심의 여지가 있다, 불확실하다는 얘기고, 야는 뭐요? 부인할 수 없다, 부정할 수 없다니까 뭐요? 확신하다, certain 정도로 번역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7번째 문장을 보시면 이제 2번째 예시가 나오고 있죠. 그럼 항공업계에서는 에어라인 비즈니스, 항공업계에서는 과연 어떤 의식을 행하며 그 의식의 역할이 무엇이냐가 당연히 나오겠죠. 에어라인 비즈니스, 항공업계에서는 first officer은 부기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장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기장, 선장, 캡틴이라고 그러죠. 부기장들은 어떤 의식을 행하느냐면 the plane을 한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the aircraft. aircraft라는 표현은 비행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비행기에서 the plane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the plane이라는 단어에서 the라는 단어가 나오면 away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the로 시작하는 단어가 상당히 많죠. away가 되는 겁니다. the plane 그럼 뭐요? 비행기에서 내리다라고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항공업계에서는 부기장이 비행기에서 내려서 뭐를 한다는 얘기예요? 동사는 마지막에 번역하라고 그랬죠? walk around inspection을 한다는 얘기예요.
workaround inspection이라는 표현은 바로 순회 점검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순회 점검을 행한다라고 그랬죠. 뭐 하기 전에, 비행기가 뜨기 전에, 이륙을 하기 전에 이와 같은 의식을 행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것의 역할이 무엇이냐? 뒤에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8번째 문장은요, 이 내신에서 아주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내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문장은 일반적으로 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주어인 명사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딱 봤더니 뭐가 나와 있어요? very seldom이라는 부정부사가 나오고 있죠. 부정부사가 나오고 있죠. 영어에서는 이와 같이 부정부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두로 도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바로 도치 구문이 되는데, 이런 부정부사가 문두로 도치가 되면 뒤에 어순이 바뀝니다. 어순이 어떻게 바뀌느냐? 바로 의문문의 어순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 discovery라는 동사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의문문의 어순으로 바꾸기 위해서 앞에 뭐를 씁니까? 조동사 둘을 이와 같이 도입을 하는 겁니다. 해석을 해보시면 그들은 discover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발견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뭐를? something wrong. wrong이라는 게 잘못된 것이죠. 이런 의식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장을 정상 어순으로 바꿔주면 이와 같이 고쳐주면 돼요. They discover something wrong이죠. 부정부사는 뭐예요? 이 동사 바로 앞에 위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discover의 부정어가 뭡니까? 부정어를 표현하면 don't discover이 되겠죠. don't discover. 그럼 이런 부정부사의 위치는 바로 이 부정어 not의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discover 앞에 very seldom을 쓰시면 된다는 얘기. 이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장이 되는데요.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제 순회 점검을 하는 것의 역할이 나오겠죠. 하지만 symbolically 상징적으로 바로 그것은 뭐예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뭐를 한다? 순회 점검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순회 점검을 하는 것은 carpet crew라는 것은 당연히 조종석에 있는 조종석 승무원, 운항 승무원이라고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준비시켜준다라고 그랬죠? prepare A for B 구문이 또 나와 있네요. A가 B하는 것을 뭐하다? A가 B하는 것을 준비시켜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 조종사들에게 어떤 responsibility,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준다라는 얘기입니다. awesome이라는 것은 엄청난 책임, 같이 번역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책임은 책임인데 어떤 책임이냐? get A to B 구문이죠. A를 B로 데리고 가다 이런 얘기예요. get A to B는 A를 B로 데리고 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A가 누굽니까? all the souls. 여러분들이 soul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영혼, 정신의 의미로 알고 있는 단어죠. 이게 mind랑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영혼이나 정신이라는 것은 uncountable noun이에요. 셀 수가 없는 명사입니다. 셀 수가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영혼이나 정신의 의미로 쓰일 때는 이와 같이 복수형 s를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복수형 s를 쓰면 의미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soul에 s를 붙이거나 mind 뒤에 s를 붙이면 그런 정신,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인간,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유념을 해두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되겠죠. 어떤 사람이에요? bolder하다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이 bold라는 단어는 판잣대기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여러분들 여기 선생님이 이제 배를 하나 그렸죠, 배. 우리가 배의 순서를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기다 판잣대기를 대야 되겠죠, 판잣대기를. 그래서 여기다 어를 붙여서 bold의 의미가 뭐냐면 승선한, 탑승한 이렇게 번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their destination, 그들의 목적지로 안전하게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책임을 준비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 하나의 right, 의식이라고 그랬죠. right, 의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이 문장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직업에는 뭐가 있다? right, 의식, 의뢰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럼 right의 역할은 무엇이냐? 바로 내부인을 뭐 해주는 것이다? 결속을 시켜주는 것이다. 그리고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attitude, frame of mind라고 그랬죠. 그런 마음 자세를 갖게 해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시 완이 나왔습니다. 내과 의사가 수술 전에 하는 right, 뭐였어요? 7분 동안 손을 씻는 것이었죠. 두 번째 예시입니다. 부조종사가 이륙 전에 하는 right이라고 그랬죠. 뭘 하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뭘 한다? 순회 점검을 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문단 요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독해에 나왔던 이제 중요 어법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법 1번입니다. 어법 1번이요. 여기서 what을 쓸 것이냐, that을 쓸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what을 쓸 것이냐, that을 쓸 것이냐는 문제인데요. 이 문장을 분석을 해보면 unit, 야가 뭐가 돼요? 동사가 되겠죠. 그래, 앞에 나온 전체는 뭐가 되는 겁니까? 당연히 주어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영어에서 오로지 뭐밖에 없다? 명사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는 명사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명사절일 때는 이 what절도 명사절이 될 수 있고 that절도 명사절이 될 수가 있는데 이때 what은 관계대명사죠. 이 관계대명사 뒤에는 항상 무슨 문장이 나온다? 이와 같이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나온다라고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보세요 한번.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왜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가를 딱 한 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관계대명사는 종국적으로 이 품사가 이 명사죠, 명사. 명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명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가 만약에 주어 역할을 했다. 그럼 뒤에는 당연히 뭐가 없겠습니까? 주어가 없겠죠. 만약에 이 관계대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했다. 그럼 뒤에는 당연히 목적어가 안 나와야 되겠죠. 야가 바로 목적어 역할을 했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보호 역할을 했다. 그럼 당연히 뭐요? 보호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보호가 없는 문장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바로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명사절 what 뒤에는 뭐다?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한 다음에는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명사절 that 뒤에는 뭐가 나온다?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분석을 해보면 바로 appear이라는 동사에 뭐가 없어요? 주어가 안 나왔죠?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는 관계대명사 what이 답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법입니다. frame of mind라는 명사 뒤에 뭐가 나오는 겁니까? 형용사가 나오는 것이죠. 형용사가 나오는 것이죠. 영어에서는 이 동사 뒤에 ing를 붙이거나 동사 앞에 이렇게 to를 붙이면 형용사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명사 뒤에 ing가 나올 것이냐, 명사 뒤에 투부정사를 쓸 것이냐, 형용사로서 이거는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올 때는 반드시 미래 개념일 경우에만 나와요. 미래 개념일 경우에만. 다시 말해서 뭐뭐 할, 미래를 의미하는 말이죠. 뭐뭐 할 수 있는, 아직 안 한 것이죠. 뭐뭐 할 수 있는 또는 뭐뭐 해야만 하는 이와 같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번역이 되면, 해석이 되면 반드시 앞에는 뭐를 붙여야 된다? to를 붙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은요. 명사 대 투부정사는 언제 쓴다? 뭐뭐 할 수 있는, 뭐뭐 해야만 하는, 뭐뭐 할 수 있는, 뭐뭐 해야만 하는의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뭐를 쓰자? 투부정사를 쓰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 자세는 마음 자세인데 어떤 마음 자세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겠죠? 여기는 이렇게 번역이 됐네요. 당연히 뭐를 붙여야 된다? to를 붙이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법 3번입니다. 어법 3번은 very seldom이라는 부정부사가 나왔죠? 그럼 무슨 구문이에요? 도치구문이죠. 도치구문에서는 도치구문은 없으면 어떻게 된다?
의문문의 어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스커버리라는 일반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조동사 뭐를 써야 된다? do를 써야 된다. 절대로 비동사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내신은 꼼꼼하고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강의는 세상에서 가장 정확하고 꼼꼼한 EBS 분석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학습을 하신 다음에 여러 번 반복을 하시면은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내신 몇 등급을 맞을 수가 있다? 1등급을 획득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강의를 차분차분 들어나가시면 여러분들은 내신에서도 1등급, 수능에서도 1등급을 반드시 획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